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경영학자 김사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정말 요즘 핫 이슈죠.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신문 구글 서치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 얘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바로 ESG죠. 오늘은 이 ESG를 가지고 제가 완전 해부를 해 보일 텐데요. 젊은 친구들 용어였다면 씹어먹기 이런 정도였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약간 점잖게 완전 해부를 하는데요.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You will never wanna miss it.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여러 시리즈에 걸쳐서 ESG 가장 기본 개념부터 그리고 사례, 투자기법, 개념, 활용 방안 이런 것까지 한번 쭉 시리즈로 엮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죠. 자,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최근에 아주 뜨거운 기사가 됐던 레리 핑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들어본 사람들도 있죠. 레리 핑크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 회사 블랙록이라는 회사의 CEO죠. 정말 요즘 뉴스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그래 왔죠. 왜냐면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왜 요즘 그렇게 유명해졌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투자자 세계에서 이 ESG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냐 하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이 자산 운용 규모가 자기들 자산은 아니죠. 운용해주는 자산이죠. 그걸 우리 보통 AUM이라고 불러요.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보통 AU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AUM이 9,600조에 이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550조 돼요. 15배 넘죠. 미국 예산의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블랙록은 주로 패시브한 운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은 주로 이제 어떤 벤치마크인 지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와 비슷하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이제 지수인데 대표적인 상품이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ETF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수펀드, 상장지수펀드 이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의 CEO가 매년 CEO들한테 보내는 편지 이런 걸 해요. Annual Letter to CEO라 그러는데요. 올해도 역시 올해 초에 CEO 레터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끌고 있어요.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사람 얘기가 팬데믹이 우리로 하여금 ESG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우리 인류의 취약한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파리 협정에서 전 세계가 약속을 했던 2도씨 이하. 이게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평균 기온이 올랐는데 2도씨를 초과하면 인류의 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2도씨를 넘지 않게 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1.5도씨로 제한하자. 이게 이제 모든 국가가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도씨 이하로 제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투자가 중요하고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근데 그 데이터가 그냥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데이터가 아니고 그야말로 ESG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야만 ESG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어떤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수없이 많은 평가기관이 수없이 많은 다른 평가 기준으로 하는데 통일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 통일된 ESG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냥 개인 기업이나 기관이 아니고 어떤 근위 있는 기준 재정 기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이 기준이라기보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SASB라 그러는데 지속 가능 회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이드라인이에요. 산업별로 76개 산업별로 나누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접근 방법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회계 기준 또는 국제 회계 기준 위원회 이런 데서 ESG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강제화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ESG는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기업의 지배구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게 경제적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비재무지표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E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실제로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E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S도 그만큼 중요하다. S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한번 강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하나를 언급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DEI라고 줄여서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diversity, 다양성이죠. equity, 평등이에요. 그리고 inclusion, 포용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될 용어 중에 기후변화,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다양성과 포용성, 이게 정말 많이 듣게 될 얘기 중에 하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속가능 목표, UN이 정한 SDG라고 하는 데서 가장 키워드를 뽑아내라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예요. Inclusion, Diversity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뭔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느냐 하면은 넷제로는 넷 파지티브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넷제로는 여러분 들어봤나요? 넷제로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파리 협정에 따라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050년까지 그러니까 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탄소 중립이에요. 배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배출하는 만큼 다시 흡수하겠다. 그러면 넷제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탄소 중립. 이걸 지금 거의 뭐 세계 주요 국가 전부 다, 모든 국가가 다 넷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 중국만 2060년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말은 넷 파지티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은 많은 이익을 남긴다. 파지티브한 이익이 플러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인드가 뭐냐면, 자, 이제는 ESG를 고려한 투자는 메인스트림이 되고 주류가 되었고, 그게 위험을 회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투자 기회도 찾아서 이익을 많이 남겨준다. 이게 이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ESG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뭐 책임감 있게 행동하자, 착하게 행동하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ESG는 투자 원칙이고 투자 철학이고 투자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는 뭐냐 하면은 ESG를 고려해서 돈을 많이 벌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한 기업이 되자는 뜻이 절대 아니죠. 잊지 마세요. 레리 핑크는 투자자예요. 이 사람은 돈을 버는데 귀재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겠어요? ESG를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니까 이제는 ESG를 고려해서 투자를 할 시대가 왔고 그게 메인스트림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레리 핑크의 그 레터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ESG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앞으로 ESG에서 많은 시리즈가 나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